야외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대학생들의 MT. MT를 와서 먹는 단골 음식은 단연 참치 김치찌개다. 김치에 캔 참치를 넣어 간편하게 끓이는 참치 김치찌개는 이제 국민 요리가 됐다. 이는 동원 참치가 만들어낸 새로운 음식 문화다. 참치가 따면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찌개용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 반찬, 뭐 고추 참치나 야채 참치 같은 경우는 그냥 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밥 반찬을 주로 많이 챙기는데요. 고기랑 김치랑 그리고 김치랑 같이 찌개 끓일 참치 꼭 챙기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캔 참치를 선보인 동원. 처음 이 맛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선택은 한결같다. 숱한 경쟁사의 등장에도 견고하기만 한 동원 참치의 아성. 시장 점유율만 봐도 이 사실은 명확하다. 지난해 참치 통조림 분야에서 동원은 7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 4월 동원 참치의 선박은 남태평양 적도 한가운데에 있었다. 멀리 참치떼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선장의 우렁찬 지시에 따라 본선과 연결된 보조선이 순식간에 그물로 참치떼를 에워싼다. 한 마리의 참치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사투. 드디어 초대형 그물 사이로 참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 굿입니다, 굿! 네, 이런 거 한 번씩 할 때마다 서로도 모두 힘이 넘치고 가족들과 동 떨어져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오대양을 무대로 힘차게 그물을 당기며 참치 왕국을 이룩한 동원. 이들이 감정 올린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김치찌개, 또 샐러드, 샌드위치 등 요즘 각종 요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참치입니다. 그만큼 참치는 대중적인 음식이 됐는데요. 이 참치를 캔 제품으로 만들어서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한 회사가 바로 동원입니다. 지금은 식품 회사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동원은 참치를 잡는 수산 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좁은 한반도 해역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바다로 나가 새로운 참치 어장을 개척해온 동원. 우리나라 원양어업을 주도해온 동원 산업은 참치잡이 부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단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수산회사입니다. 그러나 동원 산업의 시작은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동원 산업의 참치잡이 어선은 전 세계 대양을 누비고 있다. 헬기를 탑재한 최신식 참치 선망선이 15척, 연승 선박 20척. 이는 단일 회사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다. 동원 산업의 참치 선단에서 한 해 어육하는 참치는 약 10만 톤. 이를 가공해 지난해만 2억 개의 참치 통조림을 생산 판매했다. 그리고 일본은 횟감용으로 세계 각국에 수출한다. 이러한 참치 왕국 동원의 신화는 한 마더로스의 도전으로부터 시작됐다. 동원 산업의 창업주 김재철. 그는 우리나라 첫 원양어선 진나모의 최초 승선자였다. 부산항을 떠났는데 그들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다른 어선들과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항해사로 시작해 3년 만에 원양어선의 선장이 된 그는 1960년대 국내외 원양업계에서 참치 잘 잡는 선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회사 소속인 이들 어선들은 대한조선공사에 의하여 건조됐으며 전문가들은 그가 사업가로 변신한 것은 1969년. 10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을 빌려 회사를 차렸다. 일본에서 와서 그 남무 일만 계속할 게 아니라 회사를 만들어 봐라.
회사할 아무런 준비도 없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배를 중고선을 외상으로 빌려줄 테니까 그걸 고기를 잡아서 갚아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좀 믿지 않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와서 그렇게 권유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외상으로 빌린 중고배는 연승식 어선. 미끼를 끼운 낚시를 던져 올려 참치를 잡는 방식이다. 동원산업의 첫 출항지는 인도양. 당시엔 어군을 찾을 만한 이렇다 할 장비가 없었다. 오로지 망원경과 직감에 의존한 채 참치를 잡던 시절이었다. 어장에 들어서면 선원들은 냉동꽁치를 낚싯줄에 꿰어 연방 바다에 던진다. 한 번에 던져지는 낚시만도 2,000개. 투승이 끝난 뒤 4시간이 지나면 준학을 감아 올린다. 양승기의 빠른 회전에 따라 낚싯줄이 하나둘 올라온다. 낚싯줄에 걸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참치, 대어다. 참치 중에서도 가장 큰 블루핀, 참다랑어가 걸려들었다. 여러 명의 선원이 매달려 참치를 갑판 위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참치의 정수리를 매로 두들겨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시킨다. 미끼에 걸리던 참치는 갈고리에 걸려 하나 둘 계속 올라온다. 당시 동원산업의 첫 어획량은 약 2톤. 순조로운 출발이었다. 그리고 25개월 만에 2,500톤을 어획해 원양어업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동원이 건져 올린 참치는 전량 해외로 팔려나갔다. 그때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가난하니까 어업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부국을 만들어야지. 그죠? 그런 생각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당시 외왕 선원들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우리나라 수출 전사로 통했다. 원양업계가 한창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동원산업도 어선수를 늘려가며 착실하게 성장해갔다. 회사 창립 1년 만에 4척의 참치 선단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선박시설이 낙후됐던 당시에는 어이없는 사건 사고도 많았다. 인도양에서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온 어느 날 선원 2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선박 이곳저곳을 뒤진 끝에 결국 찾아낸 곳은 냉동창고. 하역 작업을 위해 창고 안으로 들어갔던 선원들이 문이 잠기는 바람에 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연승 선박 같은 경우는 주로 마이너스 60도 되는 별도의 급냉실에 보관을 하는데 과거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는 들어가서 결국은 락이 돼서 못 나오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힘든 여건 속에서도 동원은 연일 만선을 기록하며 세계로 어장을 넓혀 나갔다. 그러나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1, 2차 소교 파동은 동원도 피해갈 수 없었다. 어느 업종보다 유류 소비가 많은 수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아예 조업을 나가지 않는 어선이 항구마다 넘쳐났다. 기름 싣고 나가서 고기하고 바꿔 싣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제 기름값이 비싸면 어업회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1973년도하고 79년도 유가 파동이 있을 때, 오일샤크가 있을 때 제일 타격을 입은 게 원양업이었습니다. 국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원산업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이 자리에서 동원산업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대양으로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선망선을 도입하는 것.
참치 선망선은 약 1,500톤 규모로 헬리콥터가 탑재된 최신식 어선이다. 본선에 연결된 보조 선박이 그물을 들이워 고기를 잡는 새로운 형태다. 선망선들인 경우에는 성과도 기술력도 선원들의 그 노동의 질도 좀 높고 커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접근하지 못할 거다. 다량으로 어획 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선망을 도입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참치 선망어업. 그 첫 공략 지역은 동부태평양 어장이었다. 출항에 앞서 선원들은 고사를 지냈다.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한 마음으로 빌었다. 참치 선망 어업은 헬기를 비롯한 각종 현대식 장비를 활용하는 최신 어법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선망선에선 먼저 헬기가 참치대를 찾아 나선다. 멀리 참치대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파란 바다 위로 드문드문 떠오르는 하얀 점들. 멸치대를 먹기 위해 참치대가 일으킨 하얀 파도, 이른바 백파다. 참치들이 멸치잡이에 정신을 놓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물을 내리는 시점이다. 선장은 견지대에서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한다. 참치대의 전령 갈매기대도 시야에 들어온다. 모두들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린다. 본선과 연결된 보조선이 그물로 참치대를 에워싸기 위해 바다로 나선다. 선망선의 어망은 길이 2,300m, 깊이 200m에 달하는 초대형이다. 그물을 들이우는 동안 스피드보트는 참치대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쫓는다. 거대한 어망이 펼쳐졌다. 과연 참치대가 얼마나 들 것인가. 그러나 이미 참치대는 그물 밖을 벗어나고 말았다. 마치 선원들을 조롱이라도 하듯 그물 밖을 맴돌면서 파도를 일으킵니다. 결국 선망선 첫 조업은 실패로 끝이 났다. 참치의 천적인 상어 덧새치만 달랑 그물에 걸렸다. 당시 이들에겐 새로운 어법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선망했을 때도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기가 안 잡혀갖고 많은 어로장도도 바꾸고 선장도 바꾸고 막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외국 어로장들도 써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법이 처음 시작하는 어법이 돼서 적응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겪었습니다만. 동원은 선망선 도입 이후 1년 넘게 적자만 냈다. 변화가 필요했다. 동원은 어장을 서부 태평양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 참치 선망선을 이끄는 선장은 밤새워 어법을 연구하고 어장을 분석해 나갔다. 어느 분야보다 경쟁이 치열한 원양업계. 개척한 어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유명 선단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어법과 기술의 이전을 극도로 꺼린다. 따라서 외국의 선단들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경험을 통해 자체 기술과 노하우를 만들어야 했다. 고기 아니가 고기. 네. 기록 많이 나오네. 선원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좋은 어장에 들어가면 한 2, 3일 만에도 만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합심 단계를 해가지고 이번 항차도 저기 만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들 만반에 또 준비를 해주시고. 서부 태평양을 항해한 지 열흘째. 기다리던 참치때다. 이번엔 과연 참치떼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스키프가 크게 원을 그리고 이를 따라 그물이 본물 터지듯 풀려나간다. 순식간에 그물이 동대문 운동장 11배의 크기로 퍼진다. 본선에선 백쪽으로 달아나는 참치떼를 쫓기 위해 일명 다이 물감 덩어리를 던진다. 고기가 점점 그물 안으로 좁혀왔다. 갑판에서 초대는 망치 소리는 배전을 타고 물속 깊이 퍼지면서 고기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오랫동안 선원들의 애를 태우던 참치는 그물 속에 갇힌 모습으로 나타났다. 굳었던 선장의 표정도 펴졌다. 그물 속에서 참치떼가 심하게 요동친다. 고기의 종류와 크기를 조사하는 것은 3등 항해사의 목. 이번에 걸리던 참치는 스킵잭, 가다랑어다. 무게는 3kg, 통조림용으로 이용된다. 선망선으로 추로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맛보는 만선의 기쁨이다. 동원산업은 서부 태평양에서의 첫 성공을 시작으로 승승장구했다. 적자를 내던 선망선 사업도 1년 만에 대규모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선망어업. 그 성공의 역사가 동원산업에 의해 새로이 쓰여졌다. 참치 선망선에서 하루 최대로 건져 올리는 참치의 양은 무려 700톤. 이 참치 통조림 25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건져 올린 참치의 전량은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출됐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이 참치 통조림의 인기는 대단했는데요. 고단백질에다 DHA가 풍부해서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참치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습니다. 다른 생선에 비해서 고급 어종이라 가격이 비싼 탓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동원산업은 새로운 도전을 감행합니다. 바로 참치 통조림 가공 사업에 뛰어든 것이죠. 1982년 동원산업은 참치 통조림 가공 사업에 뛰어든다. 현재의 운영업을 새로운 시장 개척, 참치잡이를 하는 수산회사에서 식품회사로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시점이 설정됩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이게 지금 스타키스트 그 참치캔입니다. 스타키스트 참치캔하고 뱅캠프 참치캔을 그 가져왔는데 저희들도 참치캔을 만들어서 정말 그 시장에 그 보급을 해야 될 그런 그 기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치 통조림이 처음 출시된 곳은 미국. 스타키스트에서 생산한 킨 참치는 전 세계로 판매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국내 사장은 달랐다. 참치라는 고기조차 생소했고 더구나 통조림 제품은 옥수수나 꽁치 통조림이 고작이었다. 세계적으로 국민 소득이 한 2,000불 되면 그때부터는 참치를 먹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저희가 1,200~300불 될 때 머지않아서 우리도 2,000불이 되면 참치 수요가 많이 되겠지 해서 저희가 참치캔을 시작한 게 1982년입니다. 아버지. 캔 참치 생산을 위해 개발팀이 꾸려지고 연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에겐 캔 참치 개발에 대한 정보나 기술이 전혀 없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의 참치캔 제품을 먹어보고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조림 관련 서적이나 논문을 찾아보며 생산 과정을 알아냈다. 이론을 통해 얻은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참치 통조림 개발 실험에 들어갔다. 우선 참치를 익혀보기로 했다. 이는 생산의 첫 공정이기도 하다. 캔참치 개발팀에 들어왔지만 참치를 만져보는 건 이들도 처음이었다. 솥에서 쪄낸 참치의 맛은 과연 어떨까? 야, 잘 익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잡숴봐요. 생각보다는 고소한 거 뭔가 부족한 맛. 근데 껍질 쪽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도 제대로 된 맛이 나오질 않았다. 잘 익히는 게 처음 개발을 할 때 그 통조림 관련 서적들을 보고 뭐 고기를 삶고 그다음에 뭐 기름도 붓고 뭐 열 처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뭐 그렇게 해보니까 영 뭐 좀 비린내도 좀 나고 좀 느끼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맛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알 방법도 없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결국 벤치마킹을 시도했다. 동원에서 참치를 납품하는 통조림 공장을 찾아가 배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기술 이전을 꺼렸다. 당시 동원산업 선원들은 고기의 품질을 검사받기 위해 공장을 수시로 찾아가야 했는데 이때도 감시가 삼엄했다. 선원으로 위장해 공장으로 들어간 개발팀 직원은 전문진로 시설을 훔쳐보며 최대한 정보를 얻어냈다. 실제로 개발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몰래 뭐 명함도 새로 파고 이렇게 해서 선원인 척 하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그네들 설비가 뭐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느 게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훔쳐보긴 했죠. 캔참치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는 일이었다. 캔참치 속에 들어가는 기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당시 미국에서 쓰는 기름은 대두유, 콩기름이었다. 개발팀은 대두유를 비롯해 면실유, 올리브유 등 다양한 기름을 넣어 시제품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판단은 소비자들에게 맡겼다. 보시면서 설문지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부들을 초대해 세 가지 시제품에 대해 직접 맛을 보고 최고의 맛을 고르게 했다. 한국인의 깐깐한 입맛에 선택된 것은 면실유, 즉 목화씨에서 짜낸 기름을 넣은 참치였다. 비가 많구나. 서울로가 전체적으로 비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재료가 결정되자 동원은 기기와 설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캔참치 생산에 들어갔다.
캔참치 생산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뉜다. 먼저 냉동된 참치를 해동시켜 내장을 제거하고 스팀기기에 넣어 부드럽게 쪄낸다. 그리고 참치에서 살코기만 따로 분리해내는데 이 과정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참치 살코기에 멸실류를 주입해 밀봉하면 캔참치가 완성된다. 여기에 위생 안전을 위해 가압 살균 과정을 거친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다. 이런 참치, 이런 통조림도 있나라고 생각을 했죠. 뼈가 없이 그 순수한 살코기로만 만들어진 그 통조림이라는 게 그때 당시면 소고기나 소고기 통조림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오히려도 상당히 의문점이 있었죠. 이 고기를 누가 사 먹겠나 하고. 그러나 초창기에 그걸 홍보하느라고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참치를 알려라. 동원산업 최대의 지상과제가 떨어졌다. 영업사원이 따로 없었다. 전 부서의 직원이 나섰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캔참치를 맛보게 하고 제품을 홍보했다. 어떠세요?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참치입니다, 참치. 이게 뭐예요? 이 참치요. 네. 이 바다의 쇠고기 참치입니다. 네. 아주 맛있고요. 네. 짠득쫀득하고 고등어보다 100배 맛있는 동원 참치입니다. 동원 참치라고요? 예, 드셔가지고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알았어요.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동원 참치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판매망을 뚫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할인 매장이 없던 시절 동네 슈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제품 판매를 요청했다. 안녕하십니까. 동원 산업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동원 산업이 동원 참치라고 새로 개발한 제품을 지금 좀 입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 이 제품 좀 봐주십시오. 그러나 운전박대 당하기가 예상. 이름 없는 캔참치 제품을 선뜻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참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몰랐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일요일 날도 그 시식 활동 등 판촉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차츰 알게 됐고 언론 매체를 통해 광고도 시작했다. 참치는 바다에서 생산된 고단백 생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 참치 있다. 맛있는 참치. 노력이 결실로 돌아왔다. 참치 맛이 차츰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어났다.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들마다 캔참치 주문이 폭증했다. 당시는 영업과 유통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영업사원이 직접 가게를 돌며 제품을 배달했다. 한편 공장에선 제품 대기가 힘들 정도였다. 하루 생산에서 양을 못 되니까 판매량을 못 됐으니까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했고 그때만 해도 생산직 사원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때입니다. 실업자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루에서 몇십 명도 그 생산직 사원을 모집을 하면 그냥 모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양을 그 인해 전술이죠. 사람을 많이 모아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서 그거 다 됐는 거죠. 동원에서는 업계 최초로 명절 때에 맞춰 참치캔 선물 세트도 내놓았다. 이렇다 할 명절 식품 선물이 없던 당시에 참치캔 선물 세트는 획기적인 상품이었다.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공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명절이 다가오면 공장은 비상체제로 돌입해 선물 세트 제품 생산에만 매달렸다. 그렇게 추석 상품을 준비해오던 어느 날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명절용으로 제작된 선물 세트 상품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다. 1981년 9월 달인데 선물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생산을 좀 불철주야 좀 생산에 임하고 있는데 화재가 나게 됐어요. 화재가 났으니까 선물 세트를 양을 맞추지 못할까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공장 수리는 뒷전이었다.
명절 때까지 나갈 주문량을 먼저 맞춰야 했다. 화재로 지붕이 날아가버린 공장에서 직원들은 다시 제품을 생산했다. 비라도 오게 되면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이들의 다급한 사정을 아는지 노천에서 작업하는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덕분에 이들은 아무런 차질 없이 선물 세트 생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캔 참치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수요가 늘자 경쟁사가 생겨났다. 모 식품 회사에서 동일한 형태의 캔 참치를 시중에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브랜드 파워 일인데 경쟁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그 영업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또 영업 사업만 많다고 해서 그게 당장 경쟁사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껏 참치는 동원의 전유물이었다. 이러한 시장의 경쟁사의 등장은 동원의 영업사원들을 더욱 채찍질하게 했다. 매장 내 제품 진열을 두고 늘 충돌이 일었다. 당시 대표적인 판촉 수단은 광고 포스터. 경쟁사보다 벽보를 더 많이 붙이기 위해 영업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이러한 양사의 치열한 판촉 경쟁은 언론에서 화제가 될 정도였다. 비싼 것만을 찾는 소비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일부 제조업체들은 사운을 건 판촉 활동을 폈습니다. 국내 참치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이들 업체의 판촉자는 자동차와 해외 관광까지 경품으로 내세우는 등 갈수록 치열합니다. 매장 앞에 줄을 쳐놓고 판촉 사원들을 아예 줄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사장입니다. 아이디가 쉽고 만드는 참치 이용하세요. 그리고 행운을 잡으셔야죠. 뺏기느냐 지켜내느냐. 참치캔 시장을 둘러싼 두 회사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다. 동원입니다. 이용하셔야 네,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만족해드리는 동원 참치캔입니다. 경쟁사는 시판 첫 해 참치캔 시장의 13%를 잠식했다. 그러나 악재를 작용한 것만은 아니었다. 경쟁사도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맞서서 우리 동원참치도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그 동원참치에 대해서 아니면 경쟁사 참치에 대해서 다 알게 돼서 참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기였던 그런 상황들이 전체 참치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쟁사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동원산업의 판매량은 해마다 늘어났다. 전년 대비 70% 이상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동원에서는 다양한 맛과 재료를 첨가한 가미참치 개발에 들어갔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고추참치를 비롯해 김치찌개용 참치 등 용도를 차별화한 제품을 개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참치 안구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이다. 참치 안구에 DHA 성분이 많다는 점에 주목한 개발팀은 안구를 따로 모아 기름을 추출했다. 그리고 이를 첨가한 DHA 참치 통조림을 출시했다. 참치 안구에 특히 그 고순도의 DH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안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로 이렇게 버려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용해 보면 참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출발하게 됐죠. 구존의 신제품을 선보이며 참치 통조림 시장을 주도해온 동원. 국내 최초로 캔 참치를 생산한 이래 한 번도 이리저리를 내주지 않으며 참치업계 최고 강자로 우뚝 섰다.
참치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참치 통조림을 선보여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게 한 동원. 이것은 이 한국인의 입맛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또 참치를 알리기 위해서 발로 뛴 직원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는 좀 더 많은 어장을 차지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원양업계.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원산업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어법을 연구하고 어장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미크로네시아. 동원산업의 남태평양 어업기지가 이곳에 위치해 있다. 동원의 참치 선망선단을 지휘하는 오션마스터호는 현재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다. 최근 이곳에선 좋은 어장을 차지하기 위해 각국 어선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조업에 나서지 않을 때도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우리 어선 가까이 대만 선박이 다가온다. 생산성이 높은 한국 어선을 따라 어군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대만배입니다. 대만배인데 저희 배가 지금 우리 배가 투망한 거 보고 우리 배 쪽으로 지금 붙고 있는데 거의 대만 배들이 한국 배들의 동향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주시하고 있고 자주 따라다니고 또 정보를 캐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출과 함께 오션마스터호의 일과는 시작된다. 선장은 힐기에 올라 망망대해에서 고깃대를 찾아 나선다. 하늘에서 보면 참치대가 몰려있는 것이 한눈에 드러난다. 드문드문 하얀색을 띠는 바다. 뱃사람들이 말하는 백파, 즉 참치대가 일으키는 하얀 파도다. 멸치대들이 수면 가까이 떠오르면 참치대들도 먹이를 따라 일제히 수면 가까이 오른다. 이들이 일으키는 하얀 물보라는 마치 바다의 한 구역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일대 장반을 이룬다. 참치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이제는 그물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선장의 빠른 판단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순간 자, 스킵 스탠바이! 스키프! 스테디! 자, 스킵 스탠바이! 사방사 반대로 뒤로 스키프! 스키프가 내려가 그물을 펼친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시간. 자존심을 건 선원과 목숨을 건 참치와의 한판 싸움이다. 쾌청하던 날씨가 갑자기 비를 쏟아낸다. 각자의 위치에서 참치를 한 곳으로 쫓는 선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비바람 속에서 그물을 건져 올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그물이 제법 묵직하다.
선원들은 배전으로 참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신 그물에서 고기를 떼어낸다. 예, 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한 200~300톤. 우리가 한 달에 잡을 수 있는 양을 한 900톤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한 300톤 정도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들었고 선원들도 많이 흥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치대의 엄청난 무게로 그물을 건져 올리기조차 힘든 상황. 선원들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지금 굿입니다, 굿.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지금 한 200톤 넘겠습니다. 200톤, 한 300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네, 이런 거 한 번씩 할 때마다 선원도 모두 힘이 넘치고 가족들과 동 떨어져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이날 건져 올린 참치 양은 300톤. 근래 보기 드문 수확이다. 이날 잡힌 참치의 종류는 통조림용인 스킵잭, 가다랑어다. 어획과 동시에 참치는 곧장 냉동창고로 옮겨진다. 이튿날 다시 시작된 참치 조업. 이번에도 예감이 좋다. 물감 주머니를 던져 참치가 배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고 스피드보트도 참치대를 그물 안으로 몬다. 오늘은 옐로우핀, 황다랑어도 함께 걸려들었다. 황다랑어는 횟감용으로도 쓸 수 있는 어종이다. 스킵잭, 가다랑어도 그물 가득 올라온다. 하루 잡은 참치 어획량이 총 400톤. 이로써 오션마스터 오는 출항 5일 만에 700톤을 길어 만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총 15척의 동원 참치 선망선단이 올해 목표하는 어획량은 13만 톤.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벌써 7만 톤을 넘어섰다. 이러한 동원 참치 선단의 성과는 과학적인 어법과 선장 선원들의 기술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각 선장들의 투망 실력이라든지 단 계획이든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투망을 해야 됩니다. 애들이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 때 한 번 개를 놓치면 그 다음 개는 없습니다. 여기서 새를 잡는 레이더입니다. 샘대로 거기나 유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가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멀치를 먹고 있는 동안에 참치 선망선의 최첨단 어법 장치는 항공모함 못지않다. 이건 소나고 이게는 너탐기인데 어장이 이렇게 크충에 수평 기록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장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날 오션마스터호는 밤늦게까지 금을 올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총 어획량은 100톤 이상. 드디어 만선이다. 지금 그물 속에 든 참치는 덩치가 큰 황다랑어. 자칫 그물에서 떨어져 참치의 머리라도 맞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한 번 투망된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요동치는 참치떼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지만 이때가 선원들에게는 가장 신이 나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한국 배들이 1년에 13,000톤을 잡은 배들이었는데 올해 아마 오션마스터가 그 기록을 안 깨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지금 한 8,000톤을 잡았으니까 앞으로 5,000톤만 더 잡으면은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5,000톤만 더 잡으면은 저희들이 아마 꿈에 진짜 13,000톤을 기록을 안 깨겠나 싶습니다. 오대양에서 조업하는 참치 선망선 가운데 최고의 실적을 보이는 오션마스터호. 이 성공 뒤에는 끊임없이 어법을 연구하고 작전을 개발해온 선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동원산업의 보이지 않는 힘이다. 바둑에도 복기가 있듯이 오늘 놓친 고기의 그 습성이라든지 먹이를 쫓는 방법, 그다음에 조류의 방향, 바람의 세기, 본선의 투망 코스 등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매일 실패하지 않는 투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남태평양에서 조업하는 동원산업의 선단은 모두 15척. 우연히 바닷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친구를 만난 것 이상으로 반갑다. 고생 많이 했네. 내일 또 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작업했던 데도 있고 거기 그 노웨스트 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은 일본 배 작업은 거기 잘 잡고. 동원의 선망선단을 지휘하는 오션마스터호 선장은 어장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준다. 그리고 어제 어획한 고기의 일부를 건네는 여유도 보인다. Ocean Master is good. I think it's one of the best, or maybe it's number one because compared to other boat, Ocean Master did catch a lot of fish more today than, as I would say, many other boats. 동원은 최근 들어 횟감용 참치 수출에 있어 변화를 꾀했다. 예전에는 원어 그대로 수출했지만 대형 냉동 창고를 마련한 뒤에는 한 단계 가공 처리를 해 수출한다. 현지에서 요구하는 사이즈, 원하는 부위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다. 그만큼 수출 가격이 높아져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됐다. 예전에는 참치 원으로 일본에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참치 횟감으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횟감용 가공 참치는 일본으로 대거 수출된다. 일본 시장은 동원산업 수출량의 86%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일본 동경의 우에노 거리, 횟집들이 즐비했다. 하루 한 끼 이상은 생선회를 먹는다는 일본인들. 그중 참치회는 고급회로 큰 인기다. 일본인들이 한 해 소비하는 참치장은 50만 톤. 이 중 15,000톤을 동원해서 공급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천만 달러에 달한다.月に週に4日ぐらい来ますかね、ほぼ毎日みたいなもんですね。どうしてそんなにたくさん毎日のように食べてらっしゃる？僕肉はもうあれですけど、魚は毎日食べても大丈夫ですから。1週間に1回ぐらいですかね。やっぱりちょっと高いイメージがあるんで、本当お金があったら毎日来たいですよ。 일본의 한 할인 매장.
식품 코너에서 제일 큰 공간을 차지하는 건 횟감 제품들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 품목은 참치. 최근 동원은 횟감에 자체 브랜드를 달고 일본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동원의 참치캔 제품도 이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OEM, 즉 주문자 부착 상표 방식으로 수출하던 것을 3년 전부터는 동원 브랜드를 달고 수출하고 있다. 동원의 캔 참치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인정받아 일본 주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이 할인 매장에서 매장 맨 앞쪽에 진열될 정도로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 日本のツナ缶と比べて味はいかがですか？前は羽衣の缶詰しか食べたことなかったんですけど、すごくさっぱりしてて、私はこちらの方が好きなので最近はこれしか買わないですね。東園の缶詰は非常に日本の缶詰と比べても負けないぐらい美味しいですし、日本の主婦の皆さんも好評でたくさん買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て。 그러나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캔 참치를 일본에 수출하고 얼마 되지 않아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본 업체의 클레임이 날아들었다. 김 과장님, 들어오시죠. 뭔데? 큰일 났습니다. 뭔데 이거? 이거 클레임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거? 이거 5억인데 5억이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닌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잘못은 우리 쪽에 있었다. 포장 라벨과는 다른 내용물이 캔 속에 들어갔던 것이다. 품질 관리를 맡아온 배도욱 과장은 사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고민하던 배 과장은 하늘을 보다 기막힌 묘안을 떠올렸다. 그 단초를 제공한 건 바로 무지개. 예, 시금을 전폐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민을 하면서 공장 주위를 막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까 무지개가 떠 있는데 그날 무지개는 어떻게 선명하고 곱든지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제가 퍼뜩 생각이 떠올란 겁니다. 그래, 저 무지개처럼 내용물에 색깔을 정해놓고 각각 생산해서 포장, 출하까지 관리를 하면 혼입되는 일은 없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지개 아이디어를 곧장 실행에 옮겼다. 각기 내용물에 따라 색깔을 정하고 통조림에도 같은 색을 입혔다. 이러한 생산 방식을 직원들에게 알려 앞으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시급한 것은 일본의 클레임 배상 문제. 일본 거래업체의 품질 부장을 불러들여 무지개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빨간색, 또 배상 청구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 업체 직원은 새로운 생산 방식에 크게 감탄했다. 그리고 5억 원 배상 청구를 취소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에게 식사까지 융숭하게 대접했다. 일본에서 품질부장이 저희 공장을 방문하여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을 수 있어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도 이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적용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동원산업은 지난 2000년 동원 F&B를 중화식품회사로 정식 출범시켰다. 그리고 동원 F&B는 최근 다양한 참치 가공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참치 제품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식료품 사업을 점차 확장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이다. 뭐 저는 그 배를 타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겪은 사람이니까 웬만한 위험은 겁도 안 내고 또 그렇게 이제 남아는 소위 도전을 하지 않고는 어떤 성공도 없다 하기 때문에 저희 동원산업의 정신이 뭐냐 하고 물으면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열성과 도전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또 늘 새로운 것에 챌린지하는 도전 정신입니다.
이들에게 바다는 시련이자 기회였다. 어렵기 때문에 도전했고 힘겹기 때문에 돌파했다. 그 노력과 열정으로 이뤄낸 참치왕국의 신화. 이는 한국인의 조력을 보여준 또 하나의 신화다. 단 한 척의 배, 그것도 외상으로 빌린 중고 선박 한 척으로 동원 산업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의 참치 선망선단을 갖춘 최고의 수산회사요. 이 참치캔 하나로 시장 점유율 76%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내고 있는 식품회사입니다. 수산대국의 꿈을 위해서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동원산업.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 아래 불사른 열정으로 이들은 참치왕국 동원이라는 멋진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종합식품회사로 도약한 동원. 망망대해에서 참치어장을 개척해온 이들의 저력이 앞으로 어떤 모습의 신화를 창조해 나갈지 기대해 봅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